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더나가 전원 항체를 형성했다라고 말을 하며 백신 개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5G 인프라 25조 7천억 정도까지 투자 가능하다. 데이터 고속도로 얘기가 나왔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반가운 2200포인트를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중순이 되었으니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자, 저희 이번 7기 모집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서 모집 시작하고 있으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연말연초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 그런데 조정 구간이라서 이 조정이 마무리될 때쯤 가입을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은 굳이 지금 가입 안 하셔도 기다렸다가 마무리될 때쯤 공지해 드리면은 가입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타이밍이 이제 거의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자, 많은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은 여기까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커뮤니티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2% 상승했는데 이 상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이 기존에 요 개파락 나와서 장대 음봉이 나온 이 지수를 넘어가야 된다. 26,300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전일도 돌파 시도까지 나온 거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돌파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으로는 27,000포인트를 건드려주는 정도까지만 해도 되고요. 그럼 요 갭 떨어진 부분은 메워지겠죠. 그래서 27,000포인트를 바로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미증시도 생각보다 강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증시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서 강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약세를 떨쳐내고 지금 21선 돌파한 다음에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도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도 이렇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요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오늘 밤 내일 새벽에 27,000 돌파 시도 혹은 근처까지 건드리는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죠. 돌파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전일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왔고 오히려 나스닥은 기존에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위로 계속 치고 달리기보다는 잠깐 쉬는 흐름 나와도 괜찮다. 그래야 더 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해줬어요. 오늘 그 새벽에 21선 터치하고 바로 바로 상승 전환해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0.94%니까 거의 당일 기준으로는 저점 대비해서 3%가 상승한 겁니다. 역시 나스닥은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외 이슈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 오늘 급등 흐름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2200포인트 숫자 넘어가는 거 단위 넘어가는 거 좋아하시죠? 2200포인트를 탈환했습니다. 2200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단위가 바뀌니까 의미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2220에서 30 그러니까 2230 정도는 넘어가 줘야지 이제 안착이 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구간까지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기존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거는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175포인트 구간에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 잘 받고 위쪽으로 한 단계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역시나 우리 증시는 강하다라는 거 확인됐고요. 만약에 미증시가 저 상황에서 좋아진다라면 우리나라도 223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죠. 먼저 돌파할 가능성 충분합니다. 꼭 미국 다음에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요인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쪽으로 해서 진단 키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료 의약품도 그렇고 이래저래 좀 수혜받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강해질 수 있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도
완벽하게 뭐 박멸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는 이제 위험 국가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국가죠. 그래서 완전히 박멸되지 않았을 뿐 진정이 돼 있는 국가고 미국은 한창 진행 중인 국가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가 레벨이 좀 더 높고 좀 더 강하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200포인트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셔도 되고 저는 큰 의미는 두지 않지만 그래도 단위가 바뀐 정도의 기분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2230까지 넘어가서 여기서 한 차례 양봉을 더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조정은 완전히 끝난 거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제 돌파를 이제 조정 마무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소폭 상승. 최근에 코스닥은 뭐 횡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스닥처럼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한 차례 이렇게 쉬었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코스닥은 지금 뭐 굉장히 강합니다. 한 뭐 765포인트 정도까지라도 좀 내려왔다가 가도 괜찮은데 내려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오늘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수급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 전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약간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전일 그렇게 뭐 썩도 좋지 않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게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단발성이면 안 됩니다.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서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그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좀 단기성 자금이 좀 많아서 사실 크게 신뢰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 자금도 있고 해서 크게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기관 수급은 좀 제외하고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좀 외국인들이 조금은 이제 그 유동성 장세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이제 완화될 가능성, 미국도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한국은 괜찮구나라고 안도를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지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좀 더 연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이 있으면 일주일 내내 매수 들어오는 거는 원하지도 않아요. 일주일 중에 한 3일 정도라도 매수가 들어왔다. 혹은 일주일 중에 이틀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도한 금액 3일 동안은 매도 금액은 작고 이틀 매수한 금액이 조금 더 크다 해서 일주일 내내 봤을 때 일주일 동안 봤을 때 매수가 우위된다. 그리고 이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급의 변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생깁니다. 적어도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증시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요거 판단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신뢰도를 아주 높이기가 좀 어려운 게 오늘 선물을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큰 의미 부여는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물을 좀 조절하고 주식을 좀 샀다? 그럼 이건 좋은 수급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 대신 기존에 선물 대량 매수 한 12만 계약 정도 매수해서 엄청난 거의 뭐 슈퍼라는 단어를 붙여도 슈퍼 상승 사이클을 예상할 정도의 이 선물 매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주식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이 12만 계약이 매수가 들어와야지 주식을 매도하면서 12만 계약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식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쇄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도 선물이 저렇게 엄청난 수량이 들어온 거는 외국인들은 9월 달까지 혹은 연말까지 해서 상승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의사는 상승 쪽이다. 선물 쪽은 여전히 상승. 그리고 옵션 쪽은 어제는 쉬었지만 뭐 이번 주는 쉬었죠. 그리고 오늘도 큰 금액이 아니에요. 양쪽의 변동성을 뭐 약간 만들어놨는데 어제 매도한 금액보다 적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현재는 수급적으로는 관망이에요. 오늘까지도. 오늘 수급 보고 뭐 주식이 매수 들어왔다, 뭐 선물이 매도 나왔다, 뭐 옵션에 양매수가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니에요. 관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일단은 미국 증시가 조금 살아나면서 이제 조정의 마무리가 될 가능성 1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아까 27,000포인트의 갭을 메우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수급이 기존에 선물만 매수를 했었는데 주식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정 마무리 가능성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죠.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신 머지않았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힌트가 되셨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간단히 보고 가면
삼성전자가 이 21선 넘어가면서부터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너무 빠른 흐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이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하락도 빠르게 나왔다. 이 날은 이제 잠정실적 전 기대감, 잠정실적 발표 후, 그 다음에 재료 노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21선 지지력 테스트 나왔는데 여기서 이탈하면은 피곤해지고 조정이 길어진다. 근데 잘 유지해준 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54,700원까지 올라오면서 요 중간까지는 올라왔는데 56,500원 요 구간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위쪽을 자주 두들겨 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들긴 다음에 뭐 바로 돌파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56,500원 요 구간 넘어가면 이제 6만원대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6만원 초반까지. 그 다음에 62,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62,000원을 넘어가야 되는 요 구간은 진통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6만원 가려면 56,500원 요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대응 가격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 좀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6,500원 이런 구간에서 뭐 절반이든 전량이든 정리하신 다음에 소부장 쪽으로 교체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쉬고 있는데 삼성전자 출발하고 얘는 좀 쉬고 있는데 이제 뭐 실적 발표 나오고 하면은 이제 위쪽으로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죠. 10만원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62,000원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10만원대 뭐 돌파 시도 나온 건 어렵지 않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돌파되고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건 제 관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수익을 내는 거 뭐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동학개미운동 제가 뭐 한 1년, 1년 반 정도 들고 가시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수익률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률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구간, 작년에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DB하이텍 등등해서.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는 올 겁니다. 근데 느립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반도체 쪽 매매하시는 분들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쉬었는데 이제는 조금 움직일 타이밍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 발표일까지 뭐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그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조금 미리 움직일 것이냐 그 차이지 움직일 때가 되긴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정리할지 아니면 들고 갈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아까 모더나 말씀드렸는데 뭐 모더나 같은 경우 뭐 파미세 같은 경우 원료의약품 뭐 제공하고 하면서 이제 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게 3월 16일 날 1차 초기 임상했던 부분 45명 전원이 항체 형성했다라는 거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5월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영국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온 겁니다. 논문이랑 해서.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부작용이 아예 없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1차 투여는 괜찮은데 2차 투여 받으신 분들 1차 투여하고 약 한 달 정도 뒤에 2차 투여를 하는데 뭐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는 절반 이상이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피로, 뭐 두통, 오한, 근육통 정도니까 요 정도는 코로나 안 걸리는 건데 감수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정도 부작용, 경미한 부작용 정도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7일부터 해가지고 3만 명 대상으로 임상 3상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한 달 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두 번째 접종을 29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29일 이후에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 1차, 다음 달 2차에서 투여해서 접종을 한 다음에 뭐 결과가 나오면 내년 정도에 나오겠죠. 백신 같은 경우는 이게 성공적으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일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미세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뭐 쭉쭉쭉 따라다니는 뭐 부분이죠. 그래서 뭐
파미셀은 이제 그 뉴클레오시드 이쪽으로 해서 주 원료 항상 공급한다 해서 올라왔는데 아쉬운 건 오늘 차라리 상한가를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끝났어요. 24,000원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갭으로 해서 넘어갔다라고 하면 24,000원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보유고 이탈하면은 매도입니다. 유지해주면 위쪽으로 가는 거 보유, 이탈하면 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갭으로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매도 구간이 되는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을 보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여기서 급등했을 때 따라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갭을 이렇게 짧게 작은 갭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갭 상승은 뭐 한 26,000원 구간 이런 구간에서 갭 상승을 했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 아니다. 요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바른손 같은 경우 바른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모더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와의 뭐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의외긴 했는데 이 모더나 창립 멤버인 이제 뭐 MIT 교수 로버트 랭거가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비상근 사내이사로 선임 영입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영향력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상한가에 들어간 건 맞는데 이 기업에 정말로 이게 그런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정치 테마주에 뭐 A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이다라고 해서 뭐 고등학교 동창이 전원 다 친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뭐 경북고등학교 출신인데 저희 학교 같은 동년배들이랑 다 친하지 않아요, 제가. 언제 그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있습니까?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게 정말로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면 조금 더 깊게 파고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세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사람 성향이죠. 투자 성향이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소마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파트너로 관계 유지하고는 있는데 이 신규 상장주라서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장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제 기준에서는 5G였던 것 같아요. KMW가 그동안 조금 쉬어가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쉬어갔지만 하락으로 쉰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서 좀 쉰 거죠.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조금 누워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KMW는 시총 상위주라서 좀 무거워서 그렇지 안정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좋습니다라고 꾸준히 저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KMW 제가 이거 작년에 10,000원부터 말씀드렸죠. 이때 10,000원대부터 표시가 다 돼 있죠. 이 당시에 연말에 1,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3월에도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KMW랑 제 기준에서는 KMW랑 광트랜시버 쪽에 오이솔루션이 대장이어야 됩니다. 근데 오이솔루션 먼저 이렇게 갔는데 KMW가 안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 무혈입성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1,500원 이하, 11,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세요라고 하고 8만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8월부터 8월이래. 작년 하반기부터는 제가 요거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일부만 남겨놓으세요라고 한 다음에 더 들고 가실 분들은 대부분 정리하시라고 한 다음에 당분간 5G는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상반기에는 MVP가 5G였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오래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상반기 MVP는 5G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매매 안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올해는 다시 한번 5G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언택트,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뭐 디지털 뉴딜 얘기 나온 거 들어보면은 통신 속도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다 통신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2016년부터 제가 강의를 계속 해드렸는데 통신 기술 없이는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영상을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통신 기술 필요하죠. 메모리 기술 필요하고 그래서 반도체나 뭐 5G나 이쪽이 여러분들이 뭔가 종목 선정하기 좀 어렵고 하면은 해당 이제 모든 업종에 4차 산업혁명군에 다 들어갈 것 같은 다 포함될 것 같은 업종을 선택하시면은 메인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메인이 못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승률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5G는 지금도
보시면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MW 좋아졌고 오이솔루션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거 덜 오른 종목입니다라고 소개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갈로문 가는 거예요. KMW 오이솔루션 같은 기본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좀 작은 종목으로 서진 시스템이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말씀드렸는데 해당 종목들 많이 날라갔죠.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쪽 말씀드렸었는데 해당 종목들도 날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급등할 때 중간에 잡으려고 이슈가 나오면 뉴스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들어가서 시간을 조금 투자하세요.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만 하고 주식 끝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이면은 어차피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은 보름이든 한 달이든 좀 미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보름 뒤에 올라갈지 한 달 뒤에 올라갈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들어가면은 보름이든 한 달 뒤든 조금 더 걸려도 뭐 3개월 안에는 올라가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주식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재테크로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물론 해당 기업이랑 동반 상승하기 위해서 뭐, 해당 회사 직원이라서 우리 사주를 매매한다 이런 건 좀 다른 개념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아이디어 좋아합니다. 기업과 동반 상승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계좌에 수익 내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거 중간에 이렇게 따라잡아서 괜히 꺾이면은 손실 보고 이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좌도 아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지루하더라도 당장 뭐 오늘 매수해서 오늘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인들이 이제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 외국에 가보세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수년간 투자할 종목들 동반 상승할 종목들 그런 종목들 배당받은 종목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저희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가 6개월 이렇게 되면은 6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 보통은 뭐 빠르면 보름 이내 그리고 늦어도 뭐 1개월에서 뭐 한 3개월 이내에는 뭐 결과가 나올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 뭐 100%는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할 때는 급등하는 거 추격하지 말고 미리 들어가서 선점을 하는 게 좋다. 이게 산업에 대한 것이든 테마에 관련된 것이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시장의 흐름을 읽고 돈의 자금의 흐름을 읽고 미리 들어가서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매매하고 싶은데 혼자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 얘기를 해보면은 참 부지런하게 움직이셨어요 요즘에. 그래서 뭐 배터리 3사 만나가지고 뭐 공동 합작회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미래 전략 뭐 얘기하고 기존에 제가 너무 현대차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쪽으로 해서 작년까지 이쪽으로 너무 집중하려고 해서 전기차 쪽을 너무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작년 말부터 해서 좀 바뀌었죠. 뭐 내부 사정이 있겠죠. 이거는 내부에서 수소차를 지지하는 세력, 전기차를 뭐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께서 수소차 쪽을 조금 푸시를 하다가 현재 정권에서도 수소 경제를 이제 워낙 뭐 좋아하시니까 수소차 쪽을 푸시하다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전기차를 포기할 수 없다. 전기차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올라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엔 전기차 쪽에 수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기차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볼 때는 현대차에는 굉장히 좋은 전환점이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 동향에 큰 변화가 없죠. 오늘 좀 올라왔다고 해도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기존부터 안 좋았었는데 안 좋은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급락 그리고 나서 조금 반등 나온 다음에 회복도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오늘 올라왔다고 해서 뭐 크게 좋아할 건 아니죠. 그러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는 소외주고 앞으로도 시장의 중심이 되는 건 쉽지는 않다. 그리고 현대차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더 큰 수혜를 보는 거는 배터리 업체들이다. 그러니 차라리 배터리 3사를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 3사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LG화학이 제일 뭐 탄탄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삼성 SDI가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제 성장성에서는 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포부 밝히신 건 굉장히 좋습니다. 2025년까지 해서 전기차를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뭐 확보하겠다라고 뭐 자신감을 표현했는데 좋습니다. 이런 거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관련주들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뭐 기아차나 뭐 당연히 이쪽 관련주들 움직이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코오롱 머티리얼즈가 전일 이제 수소차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한번 청산 못하신 분들 혹은 물리신 분들 수익 전환 되셨을 텐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 정도 되면은 내일이나 뭐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면 돼요. 정리 구간이에요. 이제는 건드리는 구간 아닙니다. 순식간에 단기간에 2배 올라왔죠. 여러분 이제는 매수가 아니에요. 매수가 아니라 이제는 정리하는 구간에 돌입하고 있다. 어디서 정리할 거냐 싸움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종공업이나 뭐 이런 뭐 현대공업 같은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슈가 있을 때 잘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조정 마무리 가능성 그리고 굉장히 차별화장이 온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너무 이제 추격 매수 안 하시고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 사례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인생을 한번 주식 투자 인생 정도는 한번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이 바뀌진 않겠죠. 주식 투자의 인생이 한번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장은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잘 활용하시고 뭐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 혹은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 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링크 같은 경우는 저희 상담 폼 같은 경우는 댓글로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이번에 조정이 마무리되면 좋은 기회가 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